4형식과 5형식에서 4형식과 5형식의 차이는 우리가 어떤 문장 뒤에 동사 뒤에 목적어가 2개 이상 목적어처럼 보이는 놈이 2놈 이상 주어졌을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뭐를 선택한다는 거야. 누구누구에게 뭐뭐를이나 또는 뭐야. 을를 뭐뭐 하다라는 뜻으로 잡아준다라고 했지. 33번 봐봐. 자, the left half double brain. 자, 두뇌의 왼쪽 편이 control 통제하고 조절한다라고 했어. 뭐를? the other side에서 있던 the other 형광펜치라고. the other 형광펜치라면 요거는 나중에도 이제 또 한번 짚고 넘어가겠지만 자, 칠판 봐봐. 주머니 안에 검은 공, 흰 공 딱 2개가 있어. 그러면 첫 번째 공이 뭐가 나올지 우리 안다고 얘기하는 거야?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야? 모르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공은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고 자, 첫 번째 공이 검은 공이 나오고 그 다음 공은 그럼 뭐로 정해져 있는 거지? 흰 공이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other 앞에 정관사 누가 붙어야 돼? 정관사 더가 붙는 거 one the other야. 2개 사이의 관계일 때 one the other를 쓴다라면 자, 봐봐. 주머니 안에 공이 3개가 있어. 3개 있으면 첫 번째 공 역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1이 되는 거고 두 번째 공도 뭐가 나올지 우린 모르는 거지. 그러면 이때 뭐가 되는 거야? other 앞에 자, 몸으로 시작하니까 정관사야 부정관사야? 부정관사. 그래서 붙여 써서 뭐가 되는 거야? another이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첫 번째 공, 두 번째 공 나오고 난 뒤에 역시 마지막 공은 우리가 결정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똑같이 뭐가 되는 거야? 다른 공이지만 정해졌다. 누가 붙어? 정관사 더가 붙는 거지. 그러면 이때 우리가 the other이란 단어는 적어도 2개 중에 나머지 하나를 지칭하거나 마지막 남은 한 가지를 지칭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순서상 the other이 몇 번째? 3번째니까 여기다 뭐가 붙는 거야? the third가 붙는데 그러면 마찬가지 원리로 여긴 누가 붙어야 돼? second가 붙어야 되는데 자, 정해졌어? 정해지지 않았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붙는다? second 붙는 거. 2005학년 수능에 나왔던 표현인데 조심할 건 뭐냐면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영어 책에는 서수 앞에는 누구를 붙이게 돼 있어? 정관사 더를 붙이게 돼 있다라고 배우게 돼 있어. 배운 기억이 없구나. 그냥 원래 서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는 것은 정해졌기 때문에 순서상 정관사 더를 붙이게 돼 있는데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second가 되는 거. 조심해 주는 거 기억해 주고. 일단 오른쪽에 그려놔. 그래도 이제 다음 주부터 뭐 딴 작업을 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여기는 the other side가 되지만 왼쪽 자 앞에 뇌의 왼쪽 좌뇌라고 하는 거지. 뇌의 왼쪽 편이 몸의 다른 쪽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오른쪽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on the other hand가 되면 뭐야? 한편 반면이라는 뜻이 되는 거지. 왜? 손은 적어도 우리 몇 가지밖에 없다는 거야. 2개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고 작년에 수능에 이런 표현이 나왔어. 자, 기억나는 사람들 있을 거야. The other way around가 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오는 길, 가는 길 2개밖에 없으니까 the other way around가 뭐야? 정반대로. 길 2가지 중에 자, 얘는 the other way around가 되면 누구랑 똑같은 효과를 발휘한다? under contrary. 정반대로라는 뜻 만들어주는 거 잊지 말아야 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vice versa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2005학년에 처음으로 한번 나온 거야. 처음으로 이제 이런 표현들이 주어졌는데 자, 일단 그림 그려놓고 어저께 대성 본 사람, 대성 시험 본 사람, 시험은 어땠어? 자, 그리고 18일 날은 또 경기교육청 모의고사가 있어. 경기교육청 모의고사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는 못 보지. 우리는 못 보게 돼 있지. 우리는 못 보게 돼 있어. 그게 이제 전부 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야? 재학생들하고 졸업생이 시험을 같이 보면 일단 3월 모의고사 성적 분석부터 누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걸 줘. 재학생들이 이제 무너지는 광경들을 보여주면 애들이 이제 공부 안 하고 뭐야? 나도 재수해서 대학 갈래? 라고 집에 가서 얘기하는 거 그거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를 못 보는데 어쨌든 교육청 모의고사는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돼. 왜냐면 일단 그 올해 출제 위원 중에 절반이 뭐야? 학교 선생님으로 나오는 거 그런 맥락이 있고 사실상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좀 더 이제 자료를 많이 만들려고 내가 노력을 할 텐데 EBS 작년 재작년 교재에서 좋은 문제를 푸는 연습을 자꾸만 해야 돼.
왜냐면 6월 교육과정 평가원 문제는 뭐에서 낸다는 거야? 문제은행식 방식으로 출제한다는 게 현재 방침이니까 또 모르지. 그러다가 이제 또 바뀔지 몰라. 어쨌든 자 봐봐. 33번 들어가면서 그러면 the left half 뇌의 왼쪽 편은 the other side of body 하니까 이때 the other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이게 어느 쪽이라는 걸 전제하는 거야. 몸의 오른쪽 편이지. 몸의 오른쪽 편을 조절하고 통제하고 있고 그리고 vice versa 그 역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지. 그 역도 마찬가지다. 밑에 들어가 봐. 라틴어에서 온 표현들인데 vice versa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정반대라고 할 때 vice versa를 쓴다는 거야. 그 다음에 a priori는 이때 prior이 원래 먼저. 자, priority가 우선권이란 뜻이니까 추정적으로 임시적으로 란 뜻이야. ad hoc의 형용변치래. ad hoc은 자 실제로 예전에 그 모의고사에서 ad hoc의 밑줄 치고 문맥상 뜻이 뭘 의미하느냐 묻는 문제가 나왔는데 for this purpose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뭐뭇을 위해서 연결사 역할을 대신해. 그 다음 흔히 제일 우리가 친한 게 뭐야? 애드립이란 말 들어봤지? 작년에도 나왔어. improvise라고 하면 자 작년에 클래식 음악과 재즈 음악을 비교하면서 클래식 음악은 뭐야? 작곡가가 써놓은 대로 연주를 해야 되지만 반면에 재즈는 뭐라고 해? 그때그때 라이브 공연을 할 때 순간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지. 이때 애드립이 바로 그런 뜻. 임이라는 뜻. 자 여기 애드홉과 애드립의 형광변치라나. 밑에 각주 찾았지? 애드립과 애드홉의 형광변치라나. 요 두 놈은 언제든지 시험 문제 다시 또 낼 수 있는 거야. 반면에 사실상 사실은이라는 말을 나타내는 디펙토는 신경 쓸 필요 없지. 팩토가 누구랑 똑같아? 디펙토. 자 누구랑 똑같아? 임팩트랑 똑같고 라틴어 어원에서 팩트가 하나 보이는 게 보이지. 그렇기 때문에 걔는 안 틀리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연상되고 기억되는 거 확인만 하고 넘어가. 자 어쨌든 뇌의 왼쪽 편이 몸의 오른쪽을 지배하고 있고 반면에 오른쪽 뇌는 몸의 왼쪽 편을 지배한다. 그 말을 대신해줘서 뭐 vice versa. 나중에 대학에 들어가서 원서 읽다 보면 이런 라틴어 표현들이 유행이야 그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뭐 쓰는 거하고 똑같아? 우리가 사자성어 써가지고 유식한 척하는 것처럼 미국의 교수들이 이제 쓴 글도 이런 걸 갖고 이제 라틴어의 기원을 나타내는 거지. 응? 오르비에도 이런 라틴어 쓰는 게 유행이잖아. 유행이지. 자, 봐봐. 신스에다 동그라미 치고 신스는 자 항상 조심해. 우리가 신스란 뜻을 외웠을 때, 자 나본다. 신스 언제 배웠을 것 같아? 우리 머릿속에 신스란 뜻이 뭐뭐 이래로라는 뜻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뭐야? 현재 완료 공부할 때 같이 배웠기 때문에 그래. 사실 그런데 신스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신스 자 문법 문제로 나올 때는 얘가 중요해. 신스 뒤에 문법 문제 공식이야. 적어놓는 게 좋아. 신스 뒤에 과거 나오면 그 뒤에 누가 나와야 된다? 현재 완료 나와서 이때 신스는 뭐뭐 이래로야. 얘는 문법 문제 공식이야. 반면에 신스가 이유를 나타낼 때는 누구랑 똑같냐면 because 그 다음에 누구? as, since 이게 원인 분석을 나타내는 삼총사야. 보통은 우리는 얘를 더 많이 보게 돼 있지. 문법 독해라고 적어. 문법 독해라고 적어. 지금 그 EBS는 우리가 이제 촬영을 할 수가 없잖아. 촬영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그 EBS 교재는 내가 문제를 변형시키려고 노력을 해. 그러니까 올해 것들도 이제 슬슬 작업 들어갈 거야. 올해 순특강고 교재부터. 그러니까 걔네들 원문을 내가 재구성하는 거지. 재구성하고 그래버리면. 그러니까 EBS 교재에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 뭐야? 수능의 영혼을 집어넣어야 돼. EBS 교재. 그러니까 EBS 교재 문제가 약간 좀 거칠은 면들이 좀 있어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EBS 프린트가 좀 더 많이 나갈 거야. 그러면 그런 것들로 EBS 교재의 장점은 뭐냐면 소재가 참신하다는 특징이 있어. 뭐 올해 거는 좀 그렇게까지 그러지는 않더라고. 봐봐. 신스에다 그러면 네모치고 원인 분석이지. The left half of brain 두뇌의 왼쪽 편 좌뇌가 more powerful 더 강력하다고 했어. 뭐보다? right half 오른쪽 뇌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지. 때문에 this가 앞문장 전체를 받아서 이것은 자 make에다 동사표시 V해봐. make에다 동사표시 V해주면 right half of our body 얘가 목적어지. 그러면 그 다음에 more skilled는 뭐가 돼야 돼? 목적 보호가 되는 몇 형식이 된 거야? 5형식. 5형식에서 목적어랑 목적 보호가 등호 관계로 설명이 될 때는 그 목적 보호가 뭐로 나왔을 때? 명사나 형용사로 나왔을 때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자 뇌의 왼쪽 편이 오른쪽에 비해서 더 강력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right half of our body 우리의 몸의 오른쪽 편을 more skilled
좀 더 숙련되게끔 만들어주고, 그래서 make가 역시 또 동사가 나오는데 이때 make는 뭐를? 우리들 대부분 오형식 구조지? 우리들 대부분을 뭐를? 오른손잡이로 만들어준다고 했지. 잠깐만. 여기 겉보기에는 연결사가 없지만 탈락의 전개 방식 얘는 뭐야? 원인 분석이지. 우린 딱 두 문장 읽었지만 원인 분석. 뭐에 관한 얘기야? 오른손잡이가 누구보다 더 많은 이유? 왼손잡이보다 더 많은 이유에 관한 원인 분석이지. 왼쪽에다 원인 분석이라고 적어. 원인 분석이라고 적어. 자, 그 다음 34번은 저명한 이제 경제학자인 갈브레이드가 했던 얘기인데, 그 다음 페이지인가 아마 갈브레이드에 관한 얘기가 있을 거야. 작년인가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알아도 보통 이제 갈브레이드는 보통 이제 케인즈와의 어떤 논쟁을 벌인 걸로도 유명한 사람인데, 아니, 하예크 실수했다. 아니다. 자, this. 이것이 바로 what에다 동그라미 치고 문장 중간에 what이 주어지면 우리 머릿속에 두 가지 뜻. 뭐와 뭐가 떠올라야 된다? 무엇과 뭐뭐 하는 거. 이것이 바로 now는 오늘날이야. 자, 오늘날 경제학이 수행하고 있는 거라고 했어. 그럼 이시받고 있는 게 뭐야? 경제학이지. 경제학은 the young and susceptible. 자, the young, 잠깐만. 더 다음에 형용사 뭐라고 했어? 사람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나 또는 susceptible 하면 뭔가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뭔것에 쉽게 유혹을 받는 사람이라고 해도 좋아. 그 다음에 대절이 나왔는데 질문. 텔에다 동사 표시 부여해봐. 그 다음에 the young and susceptible and also 다음에 the old and vulnerable 나오지. 자, susceptible은 뭔것에 당하기 쉬운, 뭔것에 속기 쉬운, 뭔것에 걸리기 쉬운이고, vulnerable은 뭔것을 쉽게 받아들이느냐. 그러면 어쨌든 이거 다음에 그 다음 대절 나왔지. 대절 나왔지. 미령식이야.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텔이 무슨 뜻이다. 우리가 텔이 말하다라고 얘기를 할 땐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자, 따라해봐.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멸형식을 구사해. 우리는 독해를 할 때 이게 멸형식이냐고 생각하면서 독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사실 우리가 자 문법은 언제 써먹는 거냐면 내가 어떤 문장이 자연스럽게 해석되지 않을 때 우리가 판단의 근거로 해석을 뚜렷하게 만들기 위해서 분석의 장치로 쓰는 거지. 우리가 해석이 자연스럽게 되는 문장 누가 그걸 문법을 적용해? 그러겠지? 텔은 자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말하다라고 우리가 사형식으로 외우지 않아도 사형식을 구사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경제학은 젊은이들, 뭔가를 받아들이려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거나 뭔가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절 이하의 사실을 가르쳐줘. 뭐를? Economic life, 경제적 생활에는 the content of power and politics. 이게 무슨 말일까? 경제적인 생활을 누리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데에는 파워가 권력이지. 권력이나 어떤 정치와 같은 그런 컨텐트, 내용이 있다야 없다야? 없다는 거지. 잠깐만. 그러면 갈브레이드는 뭘 강조하는 것 같아? 경제생활에서는 시장의 자율적 활동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 시장의 자율적 활동을 뭐라고 표현한 거야?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시장이 스스로, 자, 종종 여러분들 그런 얘기 나왔을 거야. 참여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집값을 많이 올려줬지. 그렇지? 그 어떤 정부 때보다도 더 부동산 정책에 관심을 갖더니 결과적으로는 어떤 게 의외의 결과가 나오면서 뭐야? 오히려 집값은 더 올랐지. 응? 역대 대통령 재임 중에 제일 많이 올랐어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연보에 나와. FTA 협정 체결, 탄핵, 뭐 그 다음에 자이툰 부대 파병, 그 다음에 집값, 대한민국 건국 역사상 최고로 상승, 뭐 이런 거 나올 거 아니야. 이런 거 나올 때 그러면 그때 이제 그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뭐야? 시장, 보이지 않는 시장이 뭐를?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잡게끔 내버려둬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자, 어쨌든 갈브레이드는 시장의 뭐가? 경제적인 활동에는 권력이나 정치의 내용물들을 갖고 있지 않아. because 왜냐하면 펌이 나왔어. 이때 펌은 뭐야? 기업체지. 기업체들은 safely 안전할 정도로 subordinate가 보이는데 이거 했어? 이 단어 했어 저번에? 자, sub 다음에 누가 나왔어? ordinate. 이때 ORD 어디서 나온 거라고 했어? order. 자, 더 이상 적을 필요는 없지? order. 따라해봐. 명령, 주문, 질서, 순서. 뭐라고 했어? 명령, 주문, 질서, 순서. 그러면 subordinate는 뭐야? 종속적인 또는 복종적인. 자, 그래서 기업체는 안전하게 더 마켓 드디어 나오지. 시장에 복종을 하고 있고 더 스테이트. 자, 봐봐. 스테이트는 국가지. 기업체는 안전할 정도로 시장과 국가에 자 복종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활동에는 어떤 권력이나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내용물들이 없다는 거야. For this reason. 자, for this reason 나왔네. 이러한 이유 때문에 it is safely. 자, 경제 활동은 경제학은 at the command of 이때 command를 항상 뺐죠. 자, command는 가장 중요한 뜻 두 가지를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자, 봐봐. 텔 안에 무슨 센터가 있어? 커맨드 센터라고 얘기를 할 때 이때 커맨드 센터, 커맨드는 뭐야? 명령이야. 명령이란 뜻과 어휘를, 자, 어학을 뭐 할 수 있는 구사 능력. 두 가지 뜻 챙긴다. 뭐라고 했어? 명령, 구사 능력. 세 번째는 풍경이란 경치가 있어. 뭐라고 했어? 잠깐만. 받아 적으면 실력 안 는다고 했어. 첫 번째 뭐야? 명령, 구사 능력, 풍경, 경치. 뭐라고 했어? 명령, 구사 능력, 풍경, 경치. 자, 세 가지로 잡아줘. 자, 갈브레이드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시장주의자는 아니야. 여기에 스테이트라는 단어를 집어넣은 걸로 봐서 자, 34번 전체 마무리 지을 테니까 봐봐. 이것이 바로 오늘날 경제학이 수행하고 있는 것인데 경제학은 젊은 사람들인가 뭔가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 또는 마찬가지로 노인들이나 나이 든 사람들이나 뭔가를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경제적 생활, 즉 우리가 이윤 추구 활동을 하는 그 경제적 활동에는 권력이나 어떤 정치적인 내용물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 왜냐하면 기업체는 안전할 정도로 누구의 복종을 하는 거야. 누구의 종속적인 거야. 자, 시장과 그 다음에 국가의 종속적이야. 그리고 또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로 컨슈머. 자, 컨슈머는 뭐야? 시장에서 우리는 뭐야? 소비자지. 반면에 국가에서는 우린 뭐야? 정치 영역에서는 우린 뭐야? 시민이지. 우리가 반대하는 경제정책을 위반하고 있는 후보를 떨어뜨릴 수 있지. 그럼 이 사람은 자 궁극적으로 뭘 더 믿는 것 같아? 결국 그래서 경제활동이나 시장은 시민이자 동시에 소비자인 우리의 명령에 의해서 좌우되기 마련이라는 거지. 그럼 이 사람은 결국 누구의 판단을 믿는 거야? 시장의 올바른 판단을 믿는다는 거지.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주체가 기업이든 국가든 누구에게 명령을 따른다는 거야. 시민이자 동시에 소비자인 우리의 명령에 따라서 시장 질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거나 또는 권력이 개입해서 시장 질서를 교란시킬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겠지. 자, 여기 마지막 표현에서 컨슈머 앤 시티즌이라는 표현이 의미하고 있는 거. 자, 시장에서는 소비자이지만 정치 활동에서는 뭐야? 참정권을 갖고 있는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조세정책, 우리가 원하는 정책을 위반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FDA 협정이 체결되면 좀 달라지지. 그거는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 걸 수는 없잖아.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거 알지? 자, 뒤로 넘어가서 석하 갈브레이드가 남긴 거. 이 사람 뭐 갈브레이드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눈으로 좀 읽어보고. 자, 35번 들어간다. 35번. 자, 35번. 자, 어렵지 않은 거야. Until a few years ago. 자, 그냥 소리만 따라해봐. 앞에 치고 나온 거 뭐야? 시간, 장소, 이유, 방법. 몇 년 전까지만 해도 a lot of people, 수많은 사람들은 have never heard of,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했어. 뭐를? 오존 레이얼. 레이얼은 무슨 뜻이야? 층이야. 오존 레이얼이 그럼 뭐야? 오존층에 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잠깐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얘는 지금 주장이야 주제문을 암시하는 정도야. TS 암시, 나는 때로는 이런 걸 뭐라고 해? 첫 문장 주어질 때 대조사례라고 해. 자, 왼쪽이라 적어. 대조사례. 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오존층에 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지. 근데 그럼 무슨 효과를 노리는 거야? 시간상의 대조기법을 예상을 하면서 최근 들어서 오존층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럼 뭐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뭐의 파괴? 오존층 파괴에 관한 글이 이 글의 소재 관심이라는 걸 볼 수 있지. 자, 이런 기법을 뭐라고 한다? 대조사례 또는 시간상의 대조기법을 암시하고 있어. 그 다음 36번 동사 찾아봐. 36번 자, 동사 찾아봐. 동사 누구야? is지. 자, 주어가 누구야? 나 본다.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 여기서는 정리할 텐데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 자, 이 페이지에서는 주어를 한번 염두에 두면서 봐봐.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 누가 있어? 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 대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 더 플러스 형용사가 있어. 더 플러스 형용사 뭐만 사람들이라고 했지?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 자, 투부정사 그 다음에 누구 있어? 동명사. 얘네들 주어가 될 수 있어? 그 다음에 자, 요런 말도 겁내지 마. 명사절이라는 게
해인사, 그런 통도사, 그런 절이 아니지. 명사절이라는 거는 주어가 뭐가 된다는 거야? 문장이 된다는 거야. 솔직히 여기까지는 전부 다 주어가 누구야? 단어지. 얘는 우리 뭐라고 해? 두 단어 이상이 주어가 되는 거지. 어쨌든 to study 하면 두 단어 이상이잖아.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고 해? 구라고 불러. 그리고 절이라는 건 문장이지. 그런데 명사절 앞에 누가 온다고 했어? that, what, 의문사지. 뭐라고 했어? that, what, 의문사. 자, 다시 한번 뭐라고 했어? 명사, 대명사, 더 플러스 형용사, 투부정사, 동명사, 명사절, that, what, 의문사인데 문제는 이 명사가 길고 복잡해질 수 있지. 물론 대명사도 마찬가지야. 명사 앞에 누가 올 수 있어? 형용사가 올 수 있다라고 했고 그 앞에 또 누가 올 수 있다라고 했어? 부사 올 수 있다라고 했고 이 앞에 누구? 길게 관사 나오는데 앞이 길어지는 놈은 겁낼 필요 없어. 이런 건 누구나 다 해. 솔직히 5등급 이상만 돼도 6등급 이상만 돼도 앞이 길어지는 놈은 다 잡아. 중요한 건 이 뒤에 따라붙는 놈 얘기했어 안 했어? 했지. 순진한 표정 짓지 마. 누가 있어? 자, 전치사구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다라고 했어? 형용사구가 있고 투부정사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 꾸며줄 수 있다라고 했어. 그 다음에 현재분사, 과거분사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 꾸며줄 수 있다라고 했고 누가 있어? 컴마 동격 나올 수 있다라고 했지. 그 뒤에 따라붙는 거 역시 이때는 절이지. 질문.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을 명사절 that, what 의문사라고 했어. 뭐라고 했어? that, what 의문사라고 했어. 그러면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절은 우리는 따로 구별한다면 얘네들은 뭐가 돼야 돼? 명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형용사. 그리고 문장이니까 뭐라고 해야 돼? 절이 붙지. 이때 절 두 놈이 누구야? 관계사절과 그 다음에 누구야? 동격에 대절이 있다라고 했지. 그치? 자, 우린 이렇게 살아왔어. 이거는 쉬우니까 내버려두고 뭐라겠어? 전치사구, 형용사구, 투부정사구, 분사구, 컴마 동격. 그 뒤에 관계사절, 동격의 대절. 항상 자기가 정리하려고 해. 그러면 자, 사실 36번에서 동사 이제 찾았어. 그러면 자, 사실은 나봐. 일반적으로 동사의 밑줄이 그어진 문법 문제는 자, 몰라. 어저께 대성과 나 아직 안 봤는데 동사의 밑줄이 그어진 문법 문제는 시험 문제, 문법 문제 3개밖에 못 내. 따라해봐. 단복수, 능동수동, 시제야. 뭐라고 했어? 단복수, 능동수동, 시제인데 사실 그러면 단복수 묻는 문제 이런 거 내겠냐? 이런 거 돼? 이건 철학적 고민을 해야지. 이렇게 낼 때는 왜 희는 이지를 선택하고 아를 배제했는지를 생각해야 되지. 언어는 선택과 배제의 원리가 작동하는 거니까. 이렇게 내? 아니면 길고 복잡한 놈 내. 길고 복잡한 놈 내면 단복수가 되는 거지. 이제라 동사 표시 V에. 그럼 질문. 바로 그 앞에 있는 건 넘버 지잖아. 자, 진짜 주어가 누구야? 해피니스가 주어지. 해피니스 밑에다 주어 표시 S. 이게 그 유명한 무슨 주의라고 해? The greatest number이니까 최대 다수지. 최대한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the greatest happiness니까 뭐야? 가장 많이 행복한 것. 이걸 우리 보통 뭐라고 해? 최대 다수의 무슨 행복? 최대 행복이라고 하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야말로 파운데이션. 근본이자 기본이라고 했어. 모랄. 모랄은 도덕적인 거지. 자, 잠깐만. 이때 도덕이라는 것은 자, 벤담의 공리주의는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가정하는 데서 출발했을까? 인간은 불행을 피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무슨 존재야? 이기적인 존재라는 가정이 있어야 돼. 꼭 이걸 경제해. 그러니까 그렇잖아. 내가 행복해지고 싶어 한다는 것은 뭐야? 쉽게 얘기하면 뭐를 피하고 있는 거야? 불행을 피하고 싶은 거지. 그리고 내가 행복해지는 전제 조건에서 벤담이 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란 말을 썼을까?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남이 뭐해지는 걸 우리는 방관할 수 있는 거야. 불행해지는 걸 방관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행동은 옳은 거지. 반면에 내가 불행해질 수 있는 행동은 안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옳고 그러면 행동의 기준이 뭐야? 행복이지. 그게 물론 이제 물질적 행복이냐 정신적 행복이냐는 논쟁이 있겠지만 그러면 벤담의 공리주의는 자 봐봐.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모랄이란 말을 쓴 거야. 그리고 알아도 실제로 벤담이나 아담 스미스 시대까지만 해도 실제로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누구에게 이제 자극을 받느냐면 귀족 시대였어. 봉건주의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자본주의 부르주아 계급이 출현한단 말이야. 이 부르주아 계급이 출현을 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그 이전에 돈 버는 일에 종사했던 사람은 대체로 유럽에서는 누구였어? 유태인이었어요. 셰익스피어 시대 때 그럼 유태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묘사해? 부정적으로 묘사해?
셰익스피어 시대조차도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시대인데도 돈 버는 활동은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으로 봤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업활동에 대한 뭐를 도덕적 기초를 만들어줬겠지. 그런 도덕적 기초를 만드는 데서 출발한 학문이 바로 누구야? 경제학이에요. 꼭 그런 전제를 해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 글에는 꼭 뭐가 나온 거야? 모랄이 나오지. 이게 옳고 그러면 행동의 기준 도덕이야?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 레지스트레이션이 나왔어. 레게 동그라미 쳐. 레게 동그라미 쳐. 고등학교 이상 영어에 렉이 나오면 로그의 친구야? 야, 그럼 얘가 지수냐? 뭐 배우 이름하고 똑같네. 무슨 지수 있었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이상형에서 렉이 나오면 얘는 누구야? 아이고, 미쳤어. 로그의 친구가 아니야? 뭐가 나와야 돼? 법이지, 법.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던 단어 중에 누가 있어? legal, illegal. 그럼 뭐야? 합법적인, 불법적이지. legislation, 입법이지. 입법 활동이야. 그러면 자, 봐봐, 잠깐만.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때로는 나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우리 사회에서 대체로 문과 쪽에는 누가 커트라인이 제일 높냐? 일반적으로 법대가 높지.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맨날 모여서 뭐가 안 되면 법으로 어떻게 개정하려고 하지. 그래서 지나치게 뭐야? 법 만능주의의 사회에 빠졌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도덕과 윤리의 영역이 있고 뭐의 영역이 있어? 법의 영역이 있는 거지. 예전에 한번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 부부 싸움을 할 때 경찰이 출동하느냐 마느냐 갖고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어요. 기억나? 부부 싸움을 하는데 경찰이 출동을 한다는 것은 실제로 법이 어느 영역까지 들어오는 거야? 가정의 영역까지 들어오는 거지. 사실 이거를 원래 가정의 영역은 법의 영역이야, 도덕과 윤리의 영역이야. 근데 미국적 관점에서 보면 아니지. 왜? 미국은 자, 내가 내 자식 패면 돼, 안 돼? 구속되어 나. 그래서 우리 누나 조카들 빼릴 때 어떻게 패? 커튼 다 닫어. 그리고 일단 소리 내지 말라고 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주어 패기 전에 반드시 뭐 해야 돼? 조용히 있어야 돼. 만약에 신고를 하면 엄마는 잡혀 들어가요. 애는 아동보호소로 가요. 근데 미국은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뭐야? 가정폭력 내부에도 가정이라는 영역은 실제로 원래는 뭐야? 윤리와 도덕이 지배해야 되는 영역인데 뭐까지 끌고 들어온 거야? 법을 들은 거지. 자, 어쨌든 그 법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는 생각해 봐야 되지만 이 사람이 글을 쓸 때 뭐라? 도덕과 레지스트레이션, 입법 활동. 이 두 개를 구별했지. 자, 다시 한번. 자, 36번 벤담은 뒷부분에 또 있을 거야. 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도덕과 그 다음에 뭐야? 입법 활동에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기본이 돼야 된다는 벤담의 무슨 주의? 공리주의. 자, 그러면 자, 얘는 주제문 되지. 주제문 되지. 왜 주제문 되는지 아는 사람. 일단 앞에 있는 해피니스가 추상명사야. 추상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비동사 있다 이다 되다 중에 뭐 썼어? 이다를 썼지. 그럼 P, E는 Q, 이다라는 뭘 만들어줘? 명제를 만들지. 이 백합은 예쁜 꽃이다. 백합은 예쁜 꽃이다는 명제야, 명제가 아니야? 어리석은 것들. 명제 아니야. 누구 때문에 안 돼? 백합은 꽃이다라고 하면 명제가 되지. 예쁜지 안 예쁜지 나 백합 싫어. 그럼 이건 명제 안 되지. 보통 이제 우리가 수학에서는 P, E는 Q이다를 뭐라고 해? 명제라고 하지만 영어에서는 얘를 뭐라고 해? 단정적인 진술, 주장, 주제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왼쪽에 TS 표시하고 공리주의라고 적어. 공리주의에 대해서는 그 다음 페이지 좀 보고 그 다음 37번 더 플리시가 나왔어. 더 플리시. 얘가 바로 뭐야? 더 다음에 형용사가 나와서 뭐 많은 사람들 한번 복습해보자. 자, 우리 했어. 실제로 더 다음에 형용사가 맨날 더 리치, 더 폴만 나오는 게 아니지. 자, 칠판 봐. 얘는 누구야? 더 미싱 또는 더 로스트. 얘가 나왔어. 그럼 얘는 뭐야? 실종자나 미아. 저번에 우리 한번 했지? 실종자나 미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다라고 했어? 더 다잉이 되면 얘는 뭐야?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고 더 다음에 누가 나오면? 데드가 나오면 얘는 그냥 사망자지. 현재분사, 과거분사, 형용사가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지. 마찬가지로 더 운디드가 일반적으로 나오는 부상자인데 모의고사에서 뭐가 나온 적이 있다라고 했어? 앰뷸런스에 의해서 뭐하는 사람? 후송되어지는 사람도 부상자가 되겠지. 부상자가 되겠지. 그 다음 수능에서 또 뭐 나온 적 있어? The gifted. 그럼 얘는 뭐야? 영재. 영재를 보통 이렇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The disabled가 되면 얘는 뭐야? 장애인들을 이렇게 표시해 준다고 했던 거 기억나지? 일단 더 플러스 형용사 사람들이야. 그러면 자 37번도 한번 도전해봐. 한번 해봐. 아주 좋은 문장이야. 좋은 문장이야.
오늘까지 소책자가 오늘이나 소책자가 와야 되는데 왜 안 왔지? 내일까지 오나? 오늘 저녁에 오나? 자, 봐봐. 요거 이제 소책자 나와. 요거 소책자 나오고 다음 주는 V9 소책자가 나올 거야. 그래서 소책자는 왜 내가 자꾸만 만드는 거야? 오고 가면서 올해 이제 7권 만드는 게 목표야. 트로이 목마까지 시작해가지고 트로이 목마까지 작은 소책자는 오고 가면서도 자꾸만 토막 시간을 잘 이용하는 사람이 뭐가 된다는 거야. 결국 이 게임의 승자가 된다는 거지. 뭐 오늘같이 이제 황사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그거 들고 다니지는 말고 황사비가 내릴 때 뭐 그냥 우산 갖고 왔니? 오늘 같은 황사비 맞으면 안 돼. 머리 빠진대. 중금속이 다량 함유돼 있어서 대뇌피질의 이상 자극이 일어나서 피부병을 유발시킬 수도 있대요. 자, 봐봐. 자, 더 플리시. 자, 요 문장도 참 좋은 문장이에요. 나중에 별표 3개 쳐놓고 꼭 복습해. 소책자로. 더 플리시. 어리석은 사람들은 와테이시. 자기가 본 거는 거부해. 잠깐만. 여기서 자기가 본 거. 우리말로 두 글자 뭐야? 경험한 거지. 눈으로 직접 본 거는 거부하고 와테이팅 그 지가 생각한 건 거부하지 않는다는 거지.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으로 확인한 것은 거부하고 지 혼자 짱구 굴려서 생각한 건 믿는다는 거지. 이게 바로 너희들이 어저께 모의고사 풀 때 이제 태도야. 한국 학생들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모르는 단어에 지 나름의 상상력을 투영해요. 그래서 자기만의 고유한 영안사전 하나를 시험 시간에 만들어버려. 사실상 어저께 이제 모의고사 풀기 전에 내가 자꾸만 그런 훈련 해보라는 것도 바로 그거야. 모의고사는 초반에 바버릇해야 돼. 오히려 9월달 10월달 많이 보는 모의고사는 도움 안 돼. 그거는 심리적 초조함과 조바심만 일으킬 뿐이지 오히려 3월 4월 5월 6월 모의고사가 더 도움이 돼. 그러면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도 뭐 하려고 해? 의식적으로 그 모르는 단어를 무시하면서도 사실 그렇잖아. 우리말 우리 그린 경우는 사자성어 한두 개 있어도 무시하고 문제 풀지. 에이, 너희들이 신문에 사자성어 나오면 사전 찾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기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의존하지 마. 여기 봐.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 지가 본 거는 거부하고 지가 생각한 거는 거부하지 않는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경험과 판단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지. 반면에 세미콜론은 반면에지. 반면에 또 wise, 현명한 사람이라면 자신들이 생각한 것, 즉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생각한 거지. 생각한 것은 거부하고 자신들이 본 것은 뭐하는가? 거부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뭐야?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을 확인할 수 있는 경험 또는 실험, 증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이지? 그럼 겉으로 경험이란 말 한마디라도 썼어 안 썼어? 이게 바로 7차 수능의 영혼이야. 6차일 때는 이런 거 조심하란 말이야. 어떤 문제가 내가 싸구려라고 비난하고 욕할 때가 있어.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사실 6차랑 7차는 문제 유형은 거의 변한 게 없어. 하지만 6차 때는 그럼 반드시 본문에 뭐가 나와? experience, 경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7차는 experience라는 단어를 주지 않고 정답을 찾아내게끔 훈련시키는 게 바로 뭐야? 7차예요. 물론 모든 문제가 그런 건 아니라지만 7차의 정수가 이런 거야. 자, 38번. 자, 곰브리치라는 사람 밑에다 형광펜 칠해. 나중에 재수 없어서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재수 없어서 성적이 잘 나와서 메인 과목이 2등급 이상이 돼가지고 국영수 메인 과목들이 2등급 이상 나와서 농구수를 보는 대학에 갈 때 자 서점에 가서 교보문고 같은 서점 가서 그냥 죽치고 앉아 있으면 돼. 농구수라고 가는 것보다 교보 같은 서점에 가서 죽치고 앉아 있다가 또는 도서관 같은 데 죽치고 앉았을 때 곰브리치라는 이 새끼 꼭 기억해요. 특히 구술 면접 때 유식한 척할 때 굉장히 도움되는 사람이에요. 곰브리치 옆에다가 적어. 서양 미술사 적어. 서양 미술사 책이 이빨이 비싸고 두꺼우니까 사지는 마. 응? 훔치는 건 괜찮아. 응? 나중에 혹시 우리 반에 예체능이 있으면 알아도 특히 이제 미술 쪽은 곰브리치의 책은 무조건 다 봐요. 대학교 1학년 들어가면 필독서예요. 그리고 인문 계열은 잘 안 읽기는 하는데 유명한 놈이야. 서양 미술사를 썼던 유명한 사람인데 서점 가서 그리고 나서 구술 면접할 때 그런 얘기 곰브리치 책에서 본 것 같아요. 그러면 합격이야. 그럴 때 교수가 분명히 물어봐. 다 읽어봤니? 아니요. 공부하느라고 다 읽지 못했지만 꼭 가서 읽으려고요. 이게 정답이야? 읽은 척하지 말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괜히 읽은 척 해가지고 그래 곰브리치 책이 어떤 게 마음에 들었어? 그럴 때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 어려워서 이해 못해요. 그러려고 공부하러 왔죠. 이게 정답이야. 절대 유식한 척하지 마. 하지만 곰브리치 하면 교수들이 왜? 지들도 안 읽었어요.
지들도 안 읽었어요. 근데 미대 쪽은 그 미술 쪽은 무조건 필독서야. 필독서야. 자, 콤브리지 얘기인데 봐봐. All artistic discovery. 자, 동요하지 마. All artistic discovery. 자, 왜 discovery에 s가 붙었어? 그럼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가 2대 이상이야? 항상 알아도 발견은 추상명사인데 s가 붙어서 보통명사가 된 거지. 모든 예술적 발명품. 그럼 얘는 뭐야? 자, 회화가 될 수도 있고 조각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야? 도자기가 될 수도 있는 거야. 모든 예술적인 발명품들은 디스커버리 역시 이다가 나오지. 나세다 동그라미 치고 벗 동그라미 치면 나대의 법비구조, 주장 주제문과 전투적으로 결합하는 거야. 그것은 라이크니스가 뭐야? 유사성이지. 모든 미술적 발명품들은 유사성에 대한 발견품이 아니야. 발명이 아니라는 거지. 그럼 뭐라는 거야? 이퀴밸런스. 자, 저번에 우리 한번 했어. 오늘 그래도 요거까지는 해야지. 자, 이퀄이 있어. 이퀄은 뭐야? 같은 동등한. 이 뜻 적지 말라고 했지. 같은 동등한. 이 꼴은 다 알아. 이퀄이 뭐야? 감당할 수 있는 또는 뭐뭐랑 견줄 수 있느냐. 그 다음 누가 있어? 여기서 누가 나와? equality라는 단어가 나오지. equality가 뭐야? 평등이야. equality는 평등이야. 그 다음에 equator. 얘가 누구겠어? 적도야. 적도야. 그 다음에 누가 있어? equa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 얘가 뭐야? 등으로 표시하는 거. 방정식이야. 방정식이야. 그 다음 누가 있어? equate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A with B의 구조를 취했을 때 equate A with B 뭐야? 동일시하다. 그 다음 자, 지금 여기서 얘가 나온 거지. equivalent. 여기 누가 들어갔어? value가 들어갔지. 강철의 연금술사에서 맨날 하는 말. 등가 교환해. 동등 아니지? 등가 교환해 봤지? 강철의 연금술사 안 봤어? 오, 나의 여신만 봤구나. 봐봐. equal. 뭐라고 했어? 같은 동등한 말고 감당할 수 있는, 견줄 수 있는. equality, 평등. equator, 적도. equation, 방정식. equate A with B, A와 B를 동일시하다. equivalent. 동등한. 등가해. 등가해. 자, 나도 그 곰브리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안 했는데 곰브리지 이 문장을 보면 이 사람은 그 구조기능주의자 계열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모든 예술적 발명품이라는 것은 어떤 동일함에 대한 어떤 발견이 아니라 equivalence. 동등한 것에 대한 발견이었다는 거야. 즉 서양적으로 아름다운 그림 작품이 동양에서도 아름다울 수 없다는 거지. 라이크니스는 자 뭐야? 미의 어떤 보편성을 거부하는 거야. 아름다움에 대한 어떤 보편성에서 발견한 거, 유사성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동등한 것, 즉 그 사회에서 벽화를 그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집단이 있었고 그 사회에서 도자기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집단이 있었다는 거지. 그런 동등성에 대한 발견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enable,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데 뭐를? sheer reality, 현실을 in terms of 무슨 뜻? 뭐뭐라는 견지 관점에서 이미지, 자 이미지라는 관점에서 현실을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들고 현실의 관점에서 이미지를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지. 이때 이미지가 바로 뭐야? 예술 작품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어떤 영감이지. 자 마무리하자. 곰브리지란 말 꼭 기억해달라고 해서 뒷부분에 잠깐 나오는데 좋은 거를 못 찾아서 그래. 모든 예술적 발견물은 어떤 동일한 미적 기준에 대한 발견이 아니라 그 사회에서 동등한 기능을 수행했던 동등성에 대한 발견이야. 따라서 우리는 자 뭐를? 예술적인 관점 속에서 어떤 그 사회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사회의 현실적 관점 속에서 예술 작품을 또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지. 이때 이 사람이 썼던 이미지는 그런 의미에서 바로 뭐야? 예술 작품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표상적 이미지지. 미적 가치는 자 그러면 어쨌든 이런 곰브리지의 견해가 집단적으로 퍼져나간다면 이 사람은 사회마다 아름다움의 기준은 뭐라는 거야? 같다야 다르다야? 다르다지. 왼쪽이라 적어. 문화적 상대주의. 그 다음에 탄력의 전개 방식이 뻗어나간다면 나라와 나라, 문화마다 아름다움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지. 그럼 뭐가 나와야 돼? 공간상의 대조라고 적어놔. 공간상의 대조라고 적어놔. 오늘 늦게 봐서 미안하고. 응? 자, 그 다음 거기 보면 그 다음 봐봐. 23, 24페이지에 벤담의 공리주의나 곰브리지의 서양 미술사 같은 건 알아두라는 거야. 이래야 나중에 이제 재수없어 성적이 잘 나와가지고 농구를 보러 갈 때 약간의 이제 대비가 좀 더 편해지는 거야. 자, 고생했어 오늘.